남미 여행을 떠난 지 3달 만에 드디어 쿠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쿠스코 하면 역시 마추픽추가 제일 유명하지만 사실 그 밖에도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투어를 신청만 하면 고대 잉카인들의 전통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도시 곳곳에도 잉카 특유의 뛰어난 석조 기술이 숨어있죠. 아, 저거. 예, 뭐 사실 쿠스코는 고양이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아, 이쁘다. 그냥 마추픽추나 보러 가자고요. 왠지 쿠스코 하면 마추픽추와 가까이 있을 것만 같지만 사실 거리로 따지고 보면 롯데월드와 개성공단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추픽추를 보려면 일단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은 마을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로 가야 합니다. 보통 배낭여행자들은 콜렉티브를 타고 이 마을 근처에 기차역까지 간 다음 기찻길을 따라 10km가량을 걸어서 갑니다. 콜렉티브만 5시간, 기찻길 따라 3시간, 도합 8시간이나 걸리는 고된 방법이지만 뭐 이게 가장 싸게 먹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빡세게 가고 싶은 사람을 위한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기찻길을 따라 10km를 걷는 대신 30km를 걷는 루트가 있습니다. 이러면 콜렉티브 빼고 걷는 시간만 8시간입니다. 도대체 굳이 안 해도 될 고생을 빡세게 하는 빡대가리가 그게 저였네요. 블로그를 검색해보다가 이 루트를 발견했을 때의 심정은 55시간짜리 남미 고속버스를 발견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이 뭔가 분명히 개고생할 것 같은데 이 길에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호기심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죠. 뭐 왜 굳이 사서 고생하냐, 딴지 거는 사람도 없겠다. 뭐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배낭여행자의 자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죠. ¿Cuesta el tambo? Tambo, 10 soles. ¿Cuánto? 10. 10. Sí, 10 soles. 그렇게 오랜만에 제 나름의 모험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시도한다는 건 뭐 언제나 두근거리는 일이죠. 오랜만에 행군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큰 배낭을 호스텔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짐의 무게는 단독군장 정도 되었습니다. 단독군장 행군 30km. 뭐 군필자로서 이 정도면 할만하니까요. 예,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었죠. 아무튼 오늘의 코스는 좀 복잡한데 일단은 쿠스코에서 콜렉티브를 타고 오얀따이 땀보라는 마을로 향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콜렉티브를 갈아타서 기차역으로 가야 하는데요. 역의 이름보다는 82km 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쿠스코에서 기찻길로 8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Hola. ¿Dónde está colectivo a 82 kilómetros? Abajo. ¿Ah? Sí, ¿Cuántos minutos? claro. 2-3 horas. 1 hora media. 82. Abajo. Cerca del cerro. ¿Ah? Estos. Sí, sí. Gracias, gracias. ¿Colectivo para 82 quieres? ¿Ah? ¿Para ir a 82 quieres? Sí, sí, sí. No hay colectivo, o sea, no hay colectivo. Caminando más o si no, te toman taxi. Taxi te lleva hasta 82. ¿No hay colectivo? No hay colectivo. Si quieres, taxi te llevamos. ¿Cuánto? 50 soles. 50. Ajá. Piti. Gracias. 50. 82 kilómetros. Ya. Taxi, No colectivo? no hay colectivo. Le puedo llevar hasta 40 soles el taxi, hasta kilómetro 82. 40 soles. 뭐지? 뭐야. 분명히 이곳에서 기차역으로 가는 콜렉티브가 있다고 알고 왔었는데 다들 택시 얘기만 했습니다. 요금도 뭐 50솔, 40솔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도 아니고 택시비가 17,000원이 말이 됩니까? 그동안 남미에서 겪어보지 못한 바가지 수준에 살짝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까 마을광장에도 콜렉티브가 있었으니까 일단 그쪽에 가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루트만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오얀따이 땀보 유적지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추픽추만큼은 아니지만 크고 아름다운 잉카 유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따로 투어를 통해서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루 정도 묵으면서 유적지를 제대로 감상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입장 요금이 정말 어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마추픽추의 반값 정도면 가보려고 했는데 이게 딱 마추픽추만큼 비쌌습니다. 아쉽지만 맹인 아저씨의 음악을 감상하는 수준에서 유적지의 구경은 끝이 났습니다. de los prestigios de África. Entre las brisas entre follajes está tu voz. Ahí 그 콜렉티브? de colectivo de Cornell de Mex. 아, 그라시아. 광장에서 콜렉티브를 찾으니 드디어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몇 이해되는 단어들과 손짓만 가지고 조각난 정보들을 퍼즐 맞추듯이 발품을 팔아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목적지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La mano derecha. 오케이, 오케이. 그라시아스. 좀 먹고 갈까? 배고파. 에스타 바나나? 바나나? Perdone, ¿esto a 82? Ah, sí. ¿Cuánto? 3 soles. 예,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요금이죠. 900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17,000원짜리 택시로 갈 수는 없잖아요. 40여 분 정도 콜렉티브를 타고 달리니 어느새 기찻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쿠스코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기찻길이죠. 오전 11시 드디어 82km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8시간가량을 주구장창 기찻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협곡 사이로 강이 멋들어지게 흐르고 있네요. ¿Hacer aguas calientes? 아, Aguas calientes. 아. ¿esto vía? Sí, el caminito. 아, gracias, gracias. 멋진 풍경 아래 현지인들은 호의적으로 제가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태도를 보니까 저를 뭐 일본인이나 중국인 정도로 여기는 듯한데 뭐가 대수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소와 따봉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죠. 오, 깜짝이야. Lo siento. Hola, buenos días. Buenos días. ¿A dónde es el viaje? ¿Ah? ¿A dónde es el viaje? igual claramente. Machu Picchu. Ah, sí. Esto es pie. Sí, Ah, sí. sí, sí. Esta carretera termina allá. Esta carretera, esto, carrozable, Ah. termina allá. Es el final. Ah, ¿ya? ah. Ya hay un camino angosto nomás. Bajas adentro, después abajo. Ah, ok. Sí. Sí. Sigue Muchas nomás. gracias. Anda nomás. 야. 아, 길치료 여행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경험상 이러면 길이 아니라는 건데. 아까 시장에서 샀던 바나나 2개로 간단한 점심을 때웠습니다. 앉은 곳 앞에는 이름 모를 유적 하나가 버려져 있듯이 자리 잡았습니다. 기찻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런 유적을 몇 번 더 구경할 기회가 생기죠. 뭔가 잘못 온 것 같은데 길을.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곳으로 오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건물터가 남아있는 유적지였던 적도 있습니다. 저야 뭐가 뭔지 전혀 알 길이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잉카 트레일이라고 2박 3일간 마추픽추까지 트레킹을 하며 잉카 유적을 둘러보는 투어가 있다던데 아마 그거인지도 모르겠네요. 뭐 사실 잉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던 제 입장에선 유적지보다는 이곳의 자연 풍경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뭔가 마추픽추 사진에서 보던 그런 느낌의 봉우리들이었죠. 지금 이렇게 봐도 멋진데 과연 이 속에 숨어있는 마추픽추는 어떨지 보면 볼수록 기대감이 커지는 풍경이었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협곡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으로 끝도 없이 이어져 있는데 확실히 이런 풍경은 기차로 순식간에 지나가며 보기에는 진짜 아까운 광경이죠. 기차로 1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8시간 동안 걷는 게 어찌 보면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풍경을 즐길 때에는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찻길 걸어가기 희망편이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절망편 들어갑니다. 일단은 길 자체가 걷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철로 옆에 있는 경우가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 없고 철로 옆에 있는 돌멩이 위를 걸어야만 하는데 이게 요철이 심해서 걷다 보면 무릎과 다리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철로 가운데 나무 판자를 디디며 걸어도 봤는데 이게 한 칸씩 걷기에는 너무 종종걸음이 되고 두 칸씩 걷기에는 또 제 다리가 너무 짧았죠. 뭐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돌멩이 길이 답이었습니다. 아, 여기도 쉽지 않네. 뭘까 이거? 게다가 이 길은 꽤나 위험하기도 합니다. 뭐 이 구덩이는 괜히 위험한 짓은 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가끔가다 페르레일 기차가 지나갑니다. 가급적이면 얌전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그나마 안전하죠. 이렇게 기차를 그냥 마주치는 건 양반이고요. 기차를 피해서 터널도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터널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얄짤없이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얼른 지나가면 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꽤나 기다란 터널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죠. 터널을 지나가다가 기차라도 오게 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일단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을 하고 기차가 오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와야 하죠. 실제로 터널을 통과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기차가 지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좀만 더 늦게 터널을 지났다면 저도 어찌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또 동물 친구들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얘 말고요. 중간중간에 개들이 보이는데 이게 꽤나 위협적입니다. 왜? 보통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긴 하죠. 첫 번째 개들을 만났을 땐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만난 녀석은 꽤나 사나웠죠. 난 너희를 해칠 생각이 없어. 시비 걸지 마. 알았지? 이리 갈게. 조용히 갈게. 괜찮아. 괜찮아. 왜? 알았어. 미안해. 야. 알았어. 끌게. 아무튼 그렇게 하염없이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지려고 합니다. 105km 지점까지 왔을 때 시간이 5시 20분. 남반구의 5월 말이라 해가 짧은 것도 있겠지만 산봉우리가 너무 높은 탓도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슬슬 똥줄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영상에는 담질 못했는데 같은 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걸어가던 외국인 여행자 2~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했었고 저는 그냥 좀 더 빨리 걸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자고 마음먹은 상태였죠. 늦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근데 해가 산등성이를 넘어가자마자 주변이 정말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속이라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밤이 되어가고 있었죠. 완전 늦었다. 큰일 났다. 씨. 완전 어두운데? 이날은 하필 랜턴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전등으로 쓸 수도 없었죠. 몇 시간이고 켤만한 배터리도 아닐 뿐더러 이게 행여나 구조신호를 보낼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두운 상태에서 잘못 걷다가 계곡 아래로 실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침착해. 날은 점점 추워지고 배도 고프고 왜 이 길로 가기로 했을까 후회도 되고 무사히 도착은 할 수 있을까 걱정으로 멘탈이 점점 가루가 되어갔죠. 그 와중에 저 기차 속의 불빛이 얼마나 아늑하게 느껴졌는지는 아마 여러분은 절대로 모르실 거예요. 시계도 이제 안 보여. 큰일 났다 진짜.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외롭지만 그래도 계속 걷는 것이라고요. 당시 저에겐 이 상황이 그것에 딱 들어맞는 말이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선
오히려 걱정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게 중요할 뿐이었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둠 속을 걸어가야만 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힘이 되어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딧불이. 꽤나 많은 반딧불이들이 반짝거리며 길 위에 떠다니고 있었는데 걷고 또 걸어도 주변에서 계속 빛이 나는 것이 마치 저와 함께 길을 가주는 요정 같은 느낌이었죠. 나머지 하나는 현지인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현지인들이 제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무리지어 걸어오곤 했습니다. 이게 익숙한 듯 손전등도 켜지 않고 걸었었죠. 아무튼 그들이 반대 방향에서 걸어온다는 것은 그들의 출발지이자 저의 목적지이기도 한 마을 아구아스 깔렌테스가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희망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죠. 아구아스 깔렌테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따뜻한 물입니다. 온천이 나는 탓에 붙여진 이름이죠. 겨우 왔구만. 물론 온천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 불빛들만으로도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나은아. 고생 많았어. 그 온기 탓이었을까요? 한꺼번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림자만 봐도 아시겠죠? 힘들다. 힘이 빠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묘한 성취감에 휩싸입니다.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장장 11시간 동안 고생하가며 결국엔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의 감정. 남들이 잘 가진 않았던 내가 선택하고 떠난 나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했다는 자부심이었죠. 뭐 누군가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별거 아니고 말고가 뭐가 중요한가요? 내 자신이 무언가 아주 조금은 성장한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참 좋았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제 경우는 이런 여행이 더 기억에 생생히 남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마추픽추를 찾아가는 것도 좋겠네요. 물론 뭐 다음날 온몸이 쑤시긴 하겠지만요.